치아 건강이 오복 중 하나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빨이 아프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수천 명 환자 중에 정말 사소한 치아 방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치아는 스스로 더 관심을 기울일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7년간 치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온 치과의사 김만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구독하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보세요. 50대, 6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 제가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58살 김영호 씨가 오셨습니다. 아랫니, 어금니, 세 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치주염을 방치하신 결과였죠. 젊었을 때 담배도 많이 피우고 양치질도 대충 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좋아하던 갈비도 제대로 못 먹겠네요. 또 다른 환자분은 63세 박순자 여사셨습니다. 앞니가 심하게 흔들려서 오셨는데 웃을 때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잇몸이 내려앉은 상태였어요. 선생님, 손자들 앞에서 웃기가 창피해요. 예전에는 치아가 예뻤는데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치아 문제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치주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고 소리 없이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간단한 습관 하나로 치아 수명을 최소 10년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왜 소금물일까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들이 목이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하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냥 옛날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의학적으로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소금은 세균과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염작용과 살균작용을 통해 잇몸병, 입안살균, 인후염에 대한 예방과 간접적인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이 치아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세균 억제 효과. 우리 입 안에는 약 700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치아와 잇몸에 해로운 세균들이죠. 소금물은 이런 해로운 세균들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염증 완화 효과.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소금물은 이런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때 치아 표면이 약해지는데 소금물이 이를 중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잇몸에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소금물이 치유를 도와줍니다. 제가 소금물 가글을 추천한 50, 60대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살 김철수 씨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현장 일이 바쁘다 보니 치아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고 처음 내원했을 때 잇몸에서 피가 줄줄 나는 상태였습니다. 치주염 초기 단계였죠. 선생님, 저는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치아까지 망가지나요? 하시며 한숨을 쉬시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 스케일링을 받고 약을 처방해드리는데 저는 추가로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소금물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옛날에 하던 그 방법 말인가요? 하고 의구심을 보이셨지만 일단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았고 색깔도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50 평생 살면서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런 효과를 볼 줄 몰랐네요.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철수 씨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걸리 안주로 오징어도 거뜬히 씹어요. 60세 박경숙 씨는 전업주부셨는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입이 자주 마르고 입 냄새가 심했습니다. 손자들이 놀러 와도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검사해보니 잇몸 곳곳에 염증이 있었고 치석도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치료와 함께 소금물 가글을 매일 하라고 권했죠. 선생님, 제가 60살인데 이제 와서 뭘 해봐야 소용있겠어요? 입 냄새도 정말 없어질까요? 하며 반신반의하셨는데 2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입 냄새가 거의 사라졌고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이제 손자들이 할머니한테 뽀뽀해달라고 해요. 소금물 가글 덕분에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네요. 59세 이만수 씨는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치아가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당뇨 있는 사람은 치아도 빨리 망가진다던데 저도 아버지처럼 틀리해야 하나요? 하며 걱정하시더군요. 아버님께서 당뇨로 인해 일찍 치아를 많이 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잇몸 붓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 꾸준히 하신 결과 1년 후에는 흔들리던 치아들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선생님, 제가 환갑을 앞두고 이렇게 치아가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아내가 해주는 족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소금물 가글 방법. 이제 정확한 소금물 가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하시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잇몸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너무 짜면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금물을 한 모금 머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며 목 깊숙이 가글합니다. 30초 동안 가글 후 뱉어냅니다. 이것을 2번 반복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 더 연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잠들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로 세균을 미리 억제해두면 밤새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냄새도 덜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치과 의사로서 수익을 생각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치아 관리를 너무 잘하시면 치과에 올 일이 줄어들죠. 하지만 27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보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의사라면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구강 가글제들은 어떨까요? 장점으로는 즉각적인 상쾌함, 다양한 향과 맛,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 비싼 가격과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구강 건조, 인공 첨가물에 대한 우려로 장기간 사용 시 내성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0원도 안 되죠. 천연 성분이라 안전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장기간 사용해도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치질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들이 있어요. 치아 사이사이, 잇몸 안쪽 깊은 곳, 혀 뒤쪽, 목, 부위, 이런 곳들은 소금물 가글로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과 소금물 가글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시 정말 소금물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세균은 염분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워해요. 이것이 옛날부터 소금을 방부제로 사용해온 이유입니다. 건강한 입 안의 pH는 7.4 정도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산성으로 변하는데 pH 5.5 이하. 이때 치아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소금물은 이를 중성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입안의 균을 없애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소금의 항염 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금물 가글도 올바르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짜게 만들지 마세요. 소금물이 너무 짜면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닷물보다 조금 짠 정도면 충분합니다. 뜨거운 물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잇몸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많아도 2번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입 안에 좋은 균까지 없앨 수 있어요. 삼키지 마세요. 소금물을 삼키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직접 잇몸에 올려놓고 양치를 하는 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중단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 가글을 중단하고 치과에 가세요.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날 때, 잇몸이 더 부어오를 때, 심한 통증이 생길 때, 치아가 흔들릴 때,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치주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60살인데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신 환자분께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분은 1년 후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치주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잇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거든요. 소금물 가글로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면 치주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소금물 가글 비용은 1년에 2,400원으로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투자 효율이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50대 김선영 씨는 40대 중반부터 치아가 시린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찬물을 마실 때마다 이가 시리고 양치질할 때도 불편했어요. 검사 결과 초기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근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소금물 가글과 함께 올바른 칫솔질을 교육해드렸죠. 석 달 후 재검진에서 잇몸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고 시린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찬물도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소금물 가글 덕분에 생활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70대 이기철 씨는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70세 어르신이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미 몇 개의 치아를 잃으신 상태였어요. 선생님, 제 나이에 뭘 해봐야 소용있겠어요? 하며 체념하고 계셨지만 남은 치아라도 최대한 오래 쓰시라고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1년 후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더 이상 잇몸이 악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는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치아를 지킬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짜야 효과가 있겠지 하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세요. 하지만 너무 짜면 오히려 잇몸에 자극이 됩니다. 바닷물보다 조금 짠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 티스푼이면 적당해요. 오래 할수록 좋겠지 하고 3분, 5분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하면 입 안에 좋은 균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30초씩 2번,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할수록 좋겠지 하고 하루에 5번, 6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구강 내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소금물 가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입 안이 산성화되어 있어서 소금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사 후 적어도 30분은 기다렸다가 하세요.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은 입 안의 혐기성 세균입니다. 이 세균들이 화합물을 만들어내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죠. 소금물 가글은 이런 세균들을 억제해서 입 냄새를 줄여줍니다. 선생님, 제가 입 냄새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과 가까이 말하기가 겁나요. 하시던 환자분이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보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목까지 도달하면서 인후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거나 아플 때 소금물 가글을 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입 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소금물 가글이 도움이 됩니다. 염증 부위의 세균을 줄이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다양한 소금의 종류와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자연 소금이라서 다양한 미네랄 포함되어 있고 약간 비싸지만 더 순수하죠. 정제염은 화학적으로 정제한 소금으로 순도가 높고 저렴하고 구하기 쉽습니다. 둘 다 소금물 가글에는 효과적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피해야 할 소금들이 있습니다. 맛소금, 글루타민 산나트륨이 들어있어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허브소금,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피하세요. 색깔 있는 소금, 인공 색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칫솔질을 올바르게 해야 해요. 칫솔 선택은 부드러운 모의 칫솔 사용하고 칫솔질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칫솔질 방법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칫솔 교체는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청소해주세요. 치아 전체 표면의 40%가 치아 사이 부분이거든요. 혀에도 세균이 많이 삽니다. 혀 클리너나 칫솔로 혀를 살살 닦아주세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1년에 한두 번은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주질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예방만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에요.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치석이 쌓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던 분들이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해집니다. 양치질할 때 피가 나던 환자분들이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2-3주 만에 출혈이 멈추는 것을 자주 봅니다. 치아가 약간 흔들리던 환자분들도 소금물 가글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다시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잇몸 속 깊이 세균이 들어간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충치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생긴 충치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단단하게 굳은 치석은 스케일링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예방과 보조적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치료를 받으세요. 심한 치통이 있을 때, 잇몸이 많이 부었을 때, 치아가 흔들릴 때, 농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50 넘어서부터 갑자기 치아가 안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첫째,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잇몸과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약해집니다. 둘째, 누적된 손상. 젊을 때부터 쌓인 치석과 세균으로 인한 손상이 중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침 분비량 감소.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자연적인 세정 작용이 떨어집니다. 넷째, 만성질환의 영향. 당뇨병, 고혈압 등 중년 이후 흔한 질환들이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임플란트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좀 더 아파지면 가야지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받은 후에도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악화됩니다. 치과 치료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 치료입니다. 한번 손상된 치아나 잇몸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1분의 소금물 가글이 10년, 20년 후의 구강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누적 효과는 정말 큽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치아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27년간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치아를 잃고 후회하시는 분들,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틀니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미지근한 물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1분 동안 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1분이 여러분의 치아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양치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고 1분 동안 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짜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잇몸이 건강해진 것을 느끼실 것이고, 석 달 후에는 치과에서 검진받을 때 의사가 놀랄 정도로 좋아져 있을 겁니다.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평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추천해드리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뭘 해봐야 소용없어 하실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자분들께 정직하고 진실된 진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익보다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을 통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예방 가능한 치아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구강 건강에,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루 1분의 소금물 가글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자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건강한 치아, 행복한 인생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